안녕하세요. 타로 마법사 우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와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결혼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그것도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나와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 언제 결혼하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나와 결혼하게 될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귀를 끌어모아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석이 그려진 카드를 하나씩 추가로 올려보죠. 또 여기에 각 보석을 하나씩 더 올려놓을게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파란 보석인 스피넬 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열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마 한 사람은 자물쇠고 한 사람은 열쇠겠죠.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쇠를 사용해 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스피넬 님들과 결혼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외모부터 쭉 이어서 볼게요. 그 사람의 얼굴은 단아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목구비는 오목조목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이 참 잘 어울리고요. 또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차갑고 세련된 도시남, 도시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낼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하고요. 또 그만큼 사랑에도 열정적이기에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 몸 불사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넘치다 보니 그냥 흐지부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요.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사람이 하는 집착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아주 큰 관심 표현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많이 차갑고 딱딱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것 같은데요. 엄한 부모님들 밑에서 길을 잘 펴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아니라면 집안에서 다툼이 자주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왔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서로가 각자의 정해진 규칙 안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정에 맞추어 살아왔을 뿐 어쩌면 그 사람은 집에 별로 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두 가지의 양상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독신이라면 별로 화목한 가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빨리 결혼하길 원한다면 그러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또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깊게 생각에 빠지다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 멍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복잡한 마음이거나 머리가 복잡해질 때에는 주변을 치우거나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들 모두와 다 단합이 잘 되는 사람이네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회생활을 무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어떠한 모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사람의 취미생활 중 하나일 거예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즐겁게 어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인생의 낙인, 즐거운 곳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 모임 사람들과는 사이가 무척 좋은데 가족들과는 좀 그만큼의 좋은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꼭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가족들과 의견 대립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가족들을 잘 설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체로 명확하고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에 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신이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자기 주장도 세서 그 사람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만 있을 수도 있어요.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하기에 그런 것이 어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동성끼리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엄해지고 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또 이성분들에게는 지극히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성과 단둘이 있게 되면
아니 로맨틱해지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타고난 성향을 봤을 때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통찰력이 뛰어난 만큼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요.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로서 쉽게 친해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감정이 거의 없어서 무표정일 때가 많아요. 누가 주변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에게 피해만 없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걱정을 하며 싸움을 말리거나 신고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듯이 자기 할 일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감정이 메마른 듯 눈물이 없어서 울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잘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화도 없어요. 자칫하면 감정 없는 인공지능 AI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 또 직장 내에서는 한없이 사무적이고요. 그 외에도 그냥 격식을 차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기보다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많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타고난 성향이 청혼을 쉽게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연애를 쉽게 할 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은 금방 질려할 수 있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계속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이성분들을 만나고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도 보이는데요. 바람기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주변에서도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과 스피넬님들이 정말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연애 중이라면 아마도 스피넬님들이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해오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다면 아마도 소개팅이나 맞선으로 제3자에 의해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놓여있는 타로 카드를 통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투잡, 쓰리잡일 수도 있고요.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카드에서 보이는 직업은 그 사람이 만족해하는 일이거나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일이에요.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가나 치료사일 수가 있고요. 두 가지를 융합하는 쪽의 일이 그 사람에게 잘 맞아서 좋기에 또 이런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항공 승무원이거나 외교관,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산업들, 해운업 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외환을 교환해주는 일이거나 또는 카지노에 있는 그런 딜러일 수도 있죠. 또 통신사 회사원이거나 그 통신사와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여러 가지를 콜라보를 진행하는 그런 예술가일 수가 있어요. 이런 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합을 알아볼까요? 궁합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지극히 많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굳이 퍼센트를 준다면 70%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상처는 스피넬님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감정이 좀 무딘 사람으로서 스피넬님들이 왜 마음 아픈지 모르거나 아예 마음 아픈 상태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스피넬님들이 화를 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넬님들이 불만사항이나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해도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차갑고 감정 없어 보여도 이성분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람에게는 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불만사항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단 매일 색다름을 선사해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할 수도 있거든요. 성격이 이렇게 다르지만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가치관도 상당히 다른데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혹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겉으로 드러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음에서 시작되고 지극히 정신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서로의 가치관을 똑같이 중요하다 인정해주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카드를 봤을 때 느낌은 서로 많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조용히 상대방을 지켜봐주는 느낌이에요.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과 같아지라고 강요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주는 것 같고요. 또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속궁합을 보자면 두 사람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서 그건 각자 기대조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속궁합이 제가 카드로 보기엔 스피넬님들이 만족해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많지 않고 서툰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드를 봤을 때 느낌은 그 사람이 이거는 스피넬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춰 나가는 궁합이지만 속궁합은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언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 아주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달콤한 만남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무엇을 할 때마다 두 사람이 통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첫 만남은 서로 다정한 게 아니었다. 첫인상은 서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로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주인공들이 첫 만남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 사람에게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좋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서로의 그 어떤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존경하게 되고요. 가까워지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다. 예,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또 두 사람에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위기들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두 사람 다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힘든 시기가 그 후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쩌면 거의 이별 직전까지 가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이것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한층 더 견고해진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시기는 카드로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이미 위와 같은 상황들을 쭉 겪어왔다면
네, 앞으로 약 1년 이내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 빨리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떠할지 그것도 알아볼까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많은 변화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신혼 때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뭐든지 다 그대로 따라서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달라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선잡기를 하듯이 상대방이 길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도록 행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두 사람이 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상대방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조언을 해주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정말 본인이 싫어서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오해가 한번 생기게 되면 끝이 없이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피넬린 집이나 그 사람의 집은 아주 전통적인 것을 중요시하기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둘 중 한 사람은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마음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질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스피넬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게 될 경우 그 사람이 그걸 보게 된다면 질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게 될 경우 스피넬님들도 그 사람을 괜히 의심하게 되면서 불안해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친절을 잘 베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피넬님들은 불안함에 쌓이게 되고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사람은 바람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스피넬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과 연애 중일 때 그 사람의 그런 바람기 같은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사람은 이렇게 결혼 생활 중에도 위기적인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카드들을 다 한꺼번에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제 느낌엔 그래도 두 사람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책임감이 무척 강한 사람이고요. 스피넬님들도 똑같이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두 사람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고요. 또 두 사람은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요. 특히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기는 다행히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또 두 사람 모두 아이가 생기게 되면 더 조심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려고 할 거예요. 둘이서 더 이상 안 싸우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싸울 뻔했던 불안한 가정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 사람이 남성분이라면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할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여성분이라 해도 아이를 키우는 데 열정을 쏟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은 아이를 빨리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빨리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것 같거든요. 스피너님들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진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직 만나는 이가 없다면 소개팅이나 맞선을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스피넬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스피넬님들 모두 예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하세요. 타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란 보석인 시트리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수줍은 꽃봉오리 같아서 그 꽃봉오리가 예쁘게 활짝 피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수줍은 사랑의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꽃을 피우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트리님들과 결혼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은 많이 말랐거나 조금은 어두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꾸밀 때와 꾸미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큰 사람인데요. 균형 잡힌 몸매와 대칭이 잘 어우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전에 썸을 탔던 분들 중에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곧 썸 타게 될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신호를 잘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사람은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서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트리님들이 농담을 하면 다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전혀 재밌어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매우 사력 있고 신중하기에 바로 말을 하지 않고 여러 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말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한 적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진중하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피곤해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괜히 힘들어져요. 또 너무나 활발한 사람과 있게 되면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즐기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고 배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MBTI로 잠시 보자면 C트레이닝들이 I로 시작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I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 사람이 E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쪽을 좋아할 거예요. 문제는 C트레이닝들이 E일 경우인 건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소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은 또 한 번 마음을 열면 엄청 달라진다고 해요.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해서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대요. 그 사람에게 내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엄청 헌신적으로 대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트리님들에게 그 사람이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 될 거고요. 또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숙하다, 생각이 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또 주변에서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또 그 사람은 지극히 내향적이고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신념이 강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단련시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철학적이고 상식 높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고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알아내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은 일찍 혼자 독립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조용히 없는 듯이 지내온 듯 싶어요. 가정 환경이 혼자인 듯하고 외로운 듯해 보이네요. 가족들과 있을 때 혹은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어왔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죠. 또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성실함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숙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술 향상에 힘을 쓰고요. 장인 정신이 매우 투철한 사람이에요. 또 혼자 있을 때도 일을 계속해요. 잘 쉬지 않아요.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타고난 성향이 인내심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도 극심하지 않는 한은 다 참아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어릴 때 극심한 고통이 지나갔고 정신적으로 훌쩍 성장해 버려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카드들의 이미지에서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같이 겹쳐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성별과 반대되는 스타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요. 양성애자일 수도 있어요. 더 추가하자면 범성애자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 사람은 평범하지 않고요. 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마 겉으로 티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숨긴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성별을 따지지 않고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교류를 원해요. 그래서인지 딱히 이성분들에게만 다르게 대하는 건 없어요. 성별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 상대방이 행한 그대로 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 반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반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트리님들이 호감을 표현하며 그 사람에게 잘 해준다면 그 사람 또한 시트리님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외로 금사빠 기질이 있어요. 예전 결핍이 있어서인지 시기 질투도 많고요. 집착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금방 빠져들어요. 아마도 시트리님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결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매우 계산적이고 서로의 조건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이동이 많은 직업이거나 서로 왕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주로 사주에서 보이는 역마살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지는 그런 직업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은행과 관련된 직종이거나 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신만의 가게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가일 수가 있어요. 또는 해외 관련 업무나 무역업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외교적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예전에는 없던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직업, 이쪽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창의력과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같은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라 하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작가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프리랜서로 활동 중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장인 정신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쪽의 직업이라면 그 사람은 시트리님들을 보고 영감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합을 알아볼까요? 궁합을 봤을 때 두 사람은 달라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시트리님들에게 맞추어 줄 것 같은데요. 굳이 퍼센트를 준다면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카드로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은 많이 달라요. 하지만 시트리님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 시트리님들한테 다 맞춰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실히 그 사람은 결혼도 내 사람이 되는 사람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트리님들이 그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시트리님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할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자신만의 사람이 된 거니까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단 그 사람은 좀처럼 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트리님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시트리님들이 힘들다고 표현하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무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오해일 수 있기에 아마도 시트리님들은 잠시 쉬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단,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 사람은 시트리님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봐줄 거지만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건 용납 못할 거예요. 혼자 쉬고 친구들과 잠시 놀다 오는 것에는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속궁합인데요. 이 속궁합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만족하는데 시트리님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트리님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또한 시트리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트리님들에게 미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개선되기 힘드냐면 시트리님들이 잘 표현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말하기 뭐해서, 부끄러워서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트리님들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불만사항을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부부간에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트리님들이 추후 결혼을 하게 된 후에 이것에 관련해서 원하는 사항이 있거나 원치 않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표현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이 뭐든지 시트리님들이 원한다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은 시트리님들의 배우자로서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썸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썸 타는 것이 처음 시작이에요. 이렇게 썸을 타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전에 시트리님들과 썸을 탔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혹시 만약에 썸을 탄 적은 없는데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그건 짝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애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썸을 탔던 적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전에 그 사람이 시트리님들에게 좋아한다고 관심 있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었는데 시트리님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썸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과 시트리님들은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의 시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시트리님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방해를 하려 하는 사람은 이미 예전에 그 사람의 전 애인이거나 아니면 시트리님들의 전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성 친구였을 수도 있죠. 또 그 사람과 시트리님들이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고 축복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커플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사각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더 다양한 관계로 엮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혹은 시트리님들에게 주변에서 꼬시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현혹시키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기에는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두 사람에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고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려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내에서 만난 사이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무실로 옮기게 되거나 혹은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또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회사로 아예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 무심하게도 두 사람을 갈라놓는데요. 둘이서 자주 볼 수도 없게 만들고요. 또 다시는 보기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참 상황이 안 좋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나요? 네, 그런데 카드를 보면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만났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지 마세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야 다시 재회가 빨라져요. 두 사람은 썸을 타다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다른 이들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의 어떠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기간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시기는 생각보다 늦은 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열매가 다 연글 때쯤, 그러니까 즉 두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상태 또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갔다 온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만나서 예전의 추억들도 떠올리고요.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만나는 만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일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그것도 알아볼게요. 와, 카드가 무지 좋아 보이는데요. 제 생각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무지 행복할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만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슬 좋은 부부라는 말도 듣게 될 거예요. 위험하고 힘든 것은 서로 본인이 자처해서 하려 하고요. 다칠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이 또 나서서 하려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당연한 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사이좋은 부부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각자 비밀이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실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 카드를 봤을 때 느낌은 이 속이는 이유가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그걸 알면 그 상대방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서 상대방에게 걱정, 근심이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트리님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평소 시트리님들이 어떠한 변화에 민감하거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감추는 게 많아질 거예요. 또 시트리님들의 마음이 유리처럼 약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깨질 것 같다 싶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비밀이 많아질 수 있고요. 시트리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트리님들에게 안 좋은 무언가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반응이 클 테니까요. 아마도 시트리님들도 그 사람이 또 그럴까봐 안 좋은 것들은 다 감추게 될 거예요. 서로 믿고 솔직해지려면 두 사람이 서로 단단하고 견고해져야 해요.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함께 한다면 그렇게 많이 감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트리님들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진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 시트리님들에게 맞추어주고 시트리님들만 바라볼 테니까요. 또 아직 만나는 이가 없다면 썸을 탔던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썸 타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너무 많이 늦게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트리님들이 그 사람을 빨리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찾아서 만나야 더 이상 늦지 않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트리님들 모두 예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하세요. 타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 보석인 루비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가지런히 놓여진 어떠한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쓸모가 없어져요. 정해진 짝이 있고요. 그렇게 같이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두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루비님들과 결혼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은 왜인지 모르게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원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감이 드는 사람이에요. 어딘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고요. 또 루비님들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그림체가 같다, 혹은 가족처럼 닮았다, 이런 말을 할 거고요. 또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며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걱정, 근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요. 이건 루비님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해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만큼 두려움도 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비하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만약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며 죄책감에 빠지기 일쑤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성격이 또 소심해요. 그런 성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지도 못하고요. 또 불만사항이 있어도 잘 얘기하지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구차한 게 싫어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혼자서 그냥 삭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성격이 좀 어두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상 친해지게 되면 그렇게 못하던 그런 화도 잘 내고요. 그러면서 잘 울기도 하고요. 잘 웃기도 해요. 그렇게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검 10번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보통 비극적인 사건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불우한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처절하게 끝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일찍 가족을 잃게 된 그런 슬픈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한 슬픈 순간은 아마도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긴 한데요. 그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있지만 아주 잠깐이라 짧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희미해져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결혼에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밥도 잘 해먹고요. 살림살이도 잘하고요. 솔직히 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게다가 근검전략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외로움이 문제일 뿐인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외로운 걸 내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기쁜 척, 즐거운 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친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어두운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그만큼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집착과 소유욕이 강해져요. 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은 함께 할 때 자신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아마도 루비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님이 가지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루비님들을 먼저 좋아하게 될 경우 루비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루비님들의 마음을 얻어도 쉽게 믿지를 못해요. 또한 이별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루비님들과도 그렇게 될까봐 때로는 무심하게 대하고 삐딱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덕이 심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그 사람은 이성들 모두에게 친절한데요. 모든 이성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최대한 마음에 맞게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루비님들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루비님들에게는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해줄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서 이성들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루비님들이 그 사람을 먼저 좋아하게 될 경우 그 사람 주변에 이성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원래는 맑고 밝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본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카드를 쭉 훑어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루비님들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검 10번 카드가 있지만 또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컵 10번이 있잖아요. 컵 10번은 가족을 뜻하고요. 사랑을 뜻하고 행복을 뜻하는 카드예요. 루비님들이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루비님들이 행복을 주고 평화로운 삶을 주게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루비님들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루비님들이 밝은 분들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그 밝음을 전해주면 좋고요. 또 만약 전 좀 어두운데요 이러신다면 그 사람의 그런 어두운 면을 보게 될 경우 같이 공감해 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누군가를 돌보거나 봉사하는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일 수 있고요. 의료복지 전문가 쪽으로 복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을 해주는 직업으로서 선생님이나 보육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아동심리학자일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의 심리 상태를 치료해주는 미술 치료사나 가족 치료사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치료가 필요했었고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고 자신과 같은 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택하게 된 직업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또 어떤 직업일 수 있냐면 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단체와 관련된 일로서 동물보호 활동가일 수도 있고요. 또 식물들을 돌보는 원예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행복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의 이벤트를 설계해주는 그런 직업으로서 이벤트 코디네이터일 수도 있어요.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그 사람은 내면의 예술성이 다분히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타고난 선한 기질로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돕고 봉사하는 류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합을 알아볼까요? 궁합을 봤을 때 두 사람은 거의 극과 극으로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굳이 퍼센트를 준다면 60%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왜 많이 다르냐면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혼자서 살아온 기간이 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또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기에 그 어느 편에도 잘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루비님들이 소외됨을 느끼게 되거나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루비님들도 자신과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 두 분은 성격이 비슷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둘이 합이 엄청 잘 맞는 성격인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서로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만족을 못해요. 연애를 하는 중에도 자주 다투고 또 화해하고 이거를 반복할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심정이 거의 매일 복잡하고 또 불안정해요. 루비님들은 반면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일은 그날 고민하자. 이런 마인드로서 그렇게 미리미리 걱정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도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루비님들이 그 사람과 있을 때 자기 컨트롤을 엄청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따라서 어두운 기운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항상 그 사람을 루비님들의 밝은 기운을 따라오게 해야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다 달라요. 여기에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다르지만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서로 만족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사람의 속궁합을 보자면 이것도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비님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팅을 하고 우아하게 와인 한 잔을 곁들이고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서 무드를 느끼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있어야 할 게 많으니까 준비할 게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 건너뛰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럼 루비님들은 엄청 싫겠죠. 물론 그 사람이 맞춰줄 거니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점점 더 루비님들이 하자는 대로 맞춰주긴 할 건데요. 정작 처음 시작은 극과 극으로 많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으로 보여져서요. 첫날 밤은 어쩌면 루비님들이 경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비님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최대한 그것을 다 맞추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궁합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궁합을 노력으로 좋은 궁합으로 바꾸는 커플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의 만남은 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어준 인연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어놓은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건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루비님들이 소개팅이나 미팅 또는 맞선 혹은 결혼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루비님들이 자주 가는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하늘이 이어준 다리와도 같아요. 그러한 다리로서 루비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나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만나고 난 후에 친근한 대화로 친해지게 될 건데요. 그때 아마 루비님들은 그 사람과 잘 통한다,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했듯이 평소에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어두운 내면을 다 숨긴 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루비님들을 볼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가깝고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알고 지내기 좋은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마음 편하게 해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여럿이 같이 어울릴 때도 즐겁고 좋지만 단둘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거예요. 단둘이 있는 게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시기는 두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기에 사실 확실하게 정해져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 두 사람의 선택의 몫이에요. 가장 빨리 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 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만난 지 3개월 안에 연인이 되어서 바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둘이 어디 놀러 가서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네,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비님들 아직 애인이 없으시다면 자주 가는 단체나 모임에서 그러한 그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는 내년이 오기 전 올해 안이 될 것 같고요. 여러 단체나 모임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그것도 알아볼까요? 궁합을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나왔는데요. 결혼 생활을 또 카드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형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두 사람이 너무 달라서 결혼 생활은 오히려 잘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과 사의 구별이 명확해질 거고요. 서로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케어하거나 각자 자신이 도맡아서 하는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서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잘 맞게 정해진다. 이런 느낌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하고 주도를 하고요. 어떻게 할지를 알려줘요.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요리를 해요. 다 먹고 난 후에는 다른 한 사람이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장을 보고 오면 다른 한 사람은 냉장고를 차곡차곡 정리하죠. 어때요? 환상의 하모니 아닌가요?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아요. 한 사람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을 재워줘요. 또 한 사람은 씻겨주고요.
교육과 관련된 재밌는 놀이를 해주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도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둘 다 아이를 혼내기만 하지도 않고요. 또 너무 칭찬만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둘 중 한 사람은 아이를 엄하고 무섭게 하며 혼을 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부드럽게 달래주며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사람은 최적이에요. 서로 역할 분담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기에 서로가 힘든 것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성실히 임하기에 경제력으로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필요한 데에 쓸 여유는 있는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루비님들이 그 사람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루비님들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진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거의 만족할 정도로 완벽할 거예요. 또 아직 만나는 이가 없다면 소개팅이나 미팅 또는 맞선을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런 학원을 다녀보는 것도 좋고요.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누군가가 이어주는 인연 혹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으로서 빠르면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루비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루비님들 모두 예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하세요. 타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빛 보석인 아리님들과 곧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서로의 내면에 이끌리게 되어 있네요.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고 서로 좋아하겠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은 내면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내면에 반하게 되는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마리님들과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은 호감 가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클래식하고 깔끔한 정장이 잘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이에요. 차분한 이미지가 있고요. 선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겨요. 그래서 나이트나 클럽은 가본 적도 없고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극히 내성적인데요. 친해지고 나면 많이 활발하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때부터는 그 사람이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인데요. 눈물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것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데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결과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미련 남은 후회를 자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때가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사람들이 달리다 넘어져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달릴 때 그 사람은 넘어진 것을 속상해하거나 아파하면서 조금 주춤거리다가 다시 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징적으로는 입맛이 아이 같은 입맛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있을 수 있고요. 더위를 잘 참지 못하거나 추위를 잘 참지 못하고요.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당을 보충해줘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즐기거나 쉬지를 못하는데요. 그럴 때면 일만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일만 해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같이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면 그 사람은 다른 누가 부럽지도 않고 무척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은 무척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목한 가정으로서 여행을 자주 가거나 가깝고 잠깐의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놀러 다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보이네요. 가족들과 다 사이가 너무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에겐 매우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가족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즐겁게 버티고 이겨내고요. 그러면서 쉬우면 재미없지, 웃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족들이 다 흥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와서 모든 가정 환경이 다 자신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또 고생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고생이라면 글쎄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한 게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집에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았다면 칭찬은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만큼 그 사람은 아마도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교성이 좋은 성향을 타고났어요. 인싸 기질이 아주 다분하게 있어요. 아마도 이건 집안 내력이거나 부모님들의 영향일 텐데요. 그 사람은 사교성이 매우 뛰어나요. 아마도 학교 다닐 때도 불량한 학생, 모범생, 심지어 복학생이 있다 해도 모두와 다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만 대화를 해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해야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캐치를 잘하기 때문에 독심술을 하듯 상대방의 마음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또 말을 잘하고요. 기죽지 않은 성격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아주 활발한 성격도 아니고 내성적이게 조용할 때가 많아요. 딱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언가에 막히게 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그로 인해 기죽은 듯이 있게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거의 동성끼리 있을 때여서 그 사람은 동성들과 있을 때보다 이성들과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껴요. 이성들도 물론 그 사람이 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 그 사람이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서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은근 동성들과 있을 때 긴장을 많이 하고요. 이성들과 있을 때는 편해서 잘 웃는다고 하네요. 또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티를 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좋아하기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정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마리님들이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정말 기겁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완드 여왕과 완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성욕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교환 카드 그리고 태양 카드와 죽음 카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마리님들이 싫어할 경우에는 많이 자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님들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사랑과 연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게 있었다면 현실은 다르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180도 마리님들이 달라져야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사람은 첫인상과는 다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겉으로 보여지는 첫인상처럼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학문과 관련된 학자 쪽의 그런 직업일 것 같고요. 공부에 끝이 없이 연구를 해야 하는 연구원이거나
연구소와 관련되어진 직업일 것 같아요. 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법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요. 법원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글을 쓰는 것도 해당할 것 같은데요. 주로 논문이나 교육과 관련된 책을 쓰는 직업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취미로 한 게 직업이 될 수도 있어서 소설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류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합을 알아볼까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카드로 또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는 그렇게 궁합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퍼센트를 준다면 70%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혹은 자주 다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도 성격이 달라서 더 화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 둘 중 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바로 화가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꽁 한 채 아무 말 없이 표정만 안 좋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몇 날 며칠을 상대방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심하면 몇 달도 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둘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져줬다, 내가 희생한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마 그걸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화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화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 사람과 마리님들은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도 서로 많이 다른데요. 이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마리님들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바뀌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궁합은 어쩌면 90% 가까이로 좋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갈수록 궁합이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속궁합을 보자면 그 사람은 이쪽 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나요. 능력자예요. 아무래도 이쪽이 관심 분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아는 지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리님들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지, 어떻게 해줘야 만족할지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리님들은 처음에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속궁합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긴 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리님들이 만족하게 되고요. 좋아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나중에는 마리님들이 오히려 더 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은 대체적으로 속궁합까지 포함해서 모든 궁합이 처음 시작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좋아진다. 두 사람이 계속 함께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궁합은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은 거의 첫눈에 반하듯이 시작을 하거든요. 딱 둘이 서로 눈 맞아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불같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가 스타일이나 외모 이런 부분들이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둘이서 대화도 즐겁게 나누고 행복한 데이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또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로운 게 있을 때 서로 위로를 해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두 사람은 어쩌면 연애 중에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면서 지내다가 두 사람이 끝까지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너무 좋아서 사귀게 된 건데 이제는 정도 들었고 다른 사람은 못 만날 것 같고 평생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시기는 엄청 빠를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한 순간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또 어쩌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직 두 사람이 결혼 생각을 하기도 전에 둘이서 아이를 가져버리는 바람에 바로 빨리 결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부모의 반대나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아이부터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전차 카드가 나왔잖아요. 보시면 흑마와 백마가 있는데요. 이건 전차의 양면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전차는 엄청 빨라요.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죠. 그래서 또 너무 빠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만 옆으로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차는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죠. 이러한 위기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서로 너무 안 맞아서 중단되게 될 수도 있고요. 혼수 준비 관련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결혼식 당일날 갑자기 닥치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일로 결혼을 취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들 있죠. 그러한 위기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를 하면 좋은데요. 제 생각엔 서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위기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이변이 없는 한 곧 결혼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마리님들은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찾지 못했을 뿐 만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그것도 알아볼까요? 카드를 봤을 때 결혼 생활에 엄청난 활력과 활동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각자의 취미 생활을 인정해주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주 자유로울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일과 우정 그리고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바쁜 이유가 이런 것일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금술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아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한 번에 쌍둥이들로 여러 명 태어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육아까지 전념해야 하니까 몸이 남아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펜타클 왕이 뜬 걸 보니까 두 사람 혹은 둘 중 한 사람이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력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떠오르는 게 즐거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여행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마도 그 사람 집에서 자주 하던 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라왔기에 가족끼리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화려하고 화사해요. 그래서 호화롭고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는 제가 서로 다툼도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결혼 생활을 봤을 때는 즐거운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여유롭고 즐기는 생활이라서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마린님들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이 다툰다기보다는 티격태격하는 정도의 그런 커플 느낌이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흥치풍 같은 이런 삐진
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풀어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재력도 좋기에 삶이 풍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서로만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눈에 쉽게 차지 않을 거니까요. 단 그 사람의 바람길을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다툼은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마리님들이 바람을 펴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에 그 사람만 바라보면 좋겠네요.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사람은 풍족한 만큼 기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 마리님들이 지금 이미 그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처럼 비슷하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마리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면 꼭 동화 속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 꿈꿔왔던 상상만 했던 대로의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리님들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진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까지 쭉 이어서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네요. 앞서 말했듯이 물론 두 사람에겐 위기의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솔로시고 만나는 이가 없다면 지금부터 항상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세요. 주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님들과 결혼하게 될 사람을 너무 늦게까지 찾지 못해서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을 못 찾는다면 결혼은 한참 후에 늦게 하거나 그냥 혼자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꼭 찾길 바래요. 그럼 마리님들 모두 예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하세요. 타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